1조 원. 단순히 춤추고 뛰어다니는 로봇 회사에 태우기에는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2020년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잘하는 자동차나 더 잘 만들지 왜 수익 모델도 불투명한 돈 먹는 하마를 사들이냐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주주들은 우려했고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가 무모한 도박이라고 입을 모을 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그 침묵은 전율로 바뀌었습니다. 공개된 짧은 영상 하나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로봇, 올 일렉트릭 아틀라스가 일어나는 방식은 우리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인간처럼 손을 짚고 끙끙대며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 관절이 기괴할 정도로 꺾이고 허리가 360도로 회전하며 순식간에 직립했습니다.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 움직임은 인간의 신체 구조라는 한계를 비웃는 듯했습니다. 육중한 유압장치가 뿜어내던 거친 소음은 사라졌고 전기로 움직이는 모터는 소름 끼치도록 조용하고 민첩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쇳물을 녹이고 엔진을 깎던 지극히 전통적인 제조기업 현대차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아틀라스가 보여준 그 기이하고도 완벽한 회전은 현대차가 전 세계에 던진 무언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1조 원이 비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차의 미래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라는 껍질을 깨고 로봇 군단의 심장을 이식한 현대차.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과감하게 베팅한 그들의 선택은 어떻게 제조업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을까요? 대한민국 산업 역사에서 현대차는 가장 성공적인 추격자, 즉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선진국들이 닦아놓은 길을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가 그들보다 더 싸고 튼튼한 차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지난 반세기 동안 현대차를 지탱해온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실적과 달리 2010년대 후반 현대차 내부에는 짙은 위기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엔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내연기관 기술이 하루아침에 구시대의 유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물론 전기차라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이미 깃발을 꽂고 선점한 그 시장에서 과거처럼 또다시 2등 전략으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영원히 주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뒤를 쫓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시대. 현대차는 단순히 차를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 이동의 개념 자체를 소유하는 회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시선이 꽂힌 곳이 바로 로보틱스였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바퀴로 굴러가는 자동차 회사에게 다리로 걷는 로봇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기름 냄새 나는 기계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결합된 바퀴 달린 로봇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율주행, 정밀 센서, 자세 제어, 이 모든 첨단 기술의 정점에 로봇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금 당장 잘 팔리는 SUV 라인업 확장에 열광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현대차 경영진은 오히려 회사의 뿌리인 제조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 벼랑 끝으로 내몰 준비를 했습니다. 로봇은 선택이 아니라 쇳물 녹이던 회사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던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 업계의 아이돌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 하나만 올라와도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로봇계의 스팟과 백덤블링을 하는 구형 아틀라스는 보는 이들의 혼을 쏙 빼모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쇼맨십 뒤에는 처참한 성적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술은 최고였지만 도무지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 구글도 두 손을 들었고 투자의 귀재라는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마저 결국 포기하고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IT 기업과 자본가들이 혀를 내두르고 도망친 이 돈 먹는 하마를 현대차가 덥석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못해 공격적이었습니다. 기술 과시용 트로피 쇼핑이다. 현대차가 가진 막대한 현금이 저 밑빠진 독에 부어질 것이다 라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주식 게시판에는 경영진의 판단력을 성토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던 딱딱한 제조기업과 실험실에서 꿈을 꾸던 자유분방한 연구조직의 결합을 두고 물과 기름이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인수한 것은 단순한 적자 기업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 로봇 제어 기술의 방대한 데이터였습니다.
대중이 재무제표의 빨간 숫자를 보며 혀를 찰 때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천재적인 로봇 공학자들과 자사의 대량 생산 엔지니어들을 한 방에 몰아넣었습니다.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은 철저히 차단한 채 현대차의 제조 DNA를 로봇의 심장에 이식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시작한 겁니다. 세상이 비웃던 그 친미의 시간 동안 현대차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도박을 가장 확실한 기회로 바꾸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깬 곳은 굉음이 아니라 섬뜩할 만큼 조용한 모터 소리였습니다. 과거의 아틀라스는 거대한 유압 펌프를 짊어진 채 마치 숨을 헐떡이듯 둔탁함 소음을 내며 움직였습니다. 힘은 좋았지만 투박했고 툭하면 기름이 샜으며 유지보수가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현대차가 공개한 올 일렉트릭 아틀라스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상 속 로봇은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사람처럼 팔을 짚고 끙끙대며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리가 기이한 각도로 꺾이더니 등 뒤로 넘어왔습니다. 허리는 360도 회전했고 머리의 시선은 고정한 채 몸통만 돌아가며 순식간에 직립했습니다. 마치 공포영화 엑소시스트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 움직임에 전 세계 엔지니어들은 경악했습니다.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선 일종의 공포감마저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괴함 속에 숨겨진 기술적 진보는 눈부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로봇이 인간을 흉내내는 단계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인간의 관절이 가진 생물학적 한계를 억지로 모방하는 대신 기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움직임을 찾아낸 것입니다. 복잡하고 무거운 유압장치를 걷어내고 현대차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초정밀 모터와 배터리 기술을 심장부에 박아넣은 결과였습니다. 더 가볍고 더 강하고 무엇보다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전동화 로봇. 아틀라스가 보여준 그 360도 회전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로봇 공학의 특이점이 마침내 도래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대중은 유튜브 숏폼 영상 속에서 춤을 추고 백덤블링을 하는 아틀라스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와, 진짜 사람 같다라며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로 소비했죠. 하지만 로봇 전문가들과 경쟁사 엔지니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포인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틀라스의 화려한 공중제비가 아니라 두 손가락으로 무거운 자동차 부품을 정확하게 집어 올리는 그 섬세한 악력에 주목했습니다.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유압식에서 전동식으로 뜯어꽂힌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화려한 쇼맨십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차는 아틀라스를 서커스단의 고개사가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완벽한 노동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기존의 산업용 로봇팔은 바닥에 고정되어 정해진 반경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두 다리를 가진 아틀라스는 다릅니다. 계단을 오르고 좁은 통로를 지나 사람이 작업하던 라인 그 어디든 즉시 투입될 수 있습니다. 유압장치의 소음과 누유 걱정 없이 전동 모터의 정밀함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나사를 조이고 부품을 나르는 로봇. 이것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닙니다. 현대차는 세계에서 자동차 공장을 가장 잘 돌리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조립되는 복잡한 공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제조 데이터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제어 기술과 만났을 때 아틀라스는 비로소 장난감의 오명을 벗고 산업 역군으로 진화했습니다. 춤추는 로봇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오차없는 손놀림을 가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노동자가 현대차의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시장은 피도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비전을 떠들어대도 숫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최근 월스트리트와 여의도의 시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단순히 분기마다 갱신되는 자동차 판매량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굴뚝산업의 대명사였던 현대차의 주가 차트가 마치 실리콘밸리의 기술주처럼 우상향하기 시작한 현상. 시장은 이것을 아틀라스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에게 현대차는 그저 가성비 좋은 차를 잘 만드는 회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만년 저평가의 늪배가 허덕이던 이 제조기업이 로봇이라는 날개를 달자 평가의 잣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아틀라스의 관절이 꺾이는 그 순간 현대차에서 단순 제조업체가 아닌 거대 테크 기업의 혁신을 목격했습니다. 자동차라는 하드웨어에 로보틱스라는 최첨단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었을 때 폭발할 엄청난 시너지를 발빠른 자본이 먼저 간파한 것입니다.
이제 분석가들의 보고서에는 전통 제조업이라는 단어 대신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1조 원이라는 인수금액이 바닥에 버리는 돈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가장 저렴한 입장료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셈입니다. 로봇 기술이 녹아든 현대차의 기업 가치는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이를 증명했습니다. 단순한 운송수단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모든 것의 심장을 만드는 기술 기업. 이것이 바로 시정이 현대차를 다시 정의하는 방식이며 차트가 웅변하는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자동차이고 어디서부터가 로봇일까요? 현대차가 그리는 미래에는 그 경계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4바퀴 달린 로봇이 현관 앞까지 스스로 찾아와 당신을 기다립니다. 도로가 끊긴 험한 길이나 가파른 계단이 나타나면 이 탈돛은 바퀴를 접고 다리를 꺼내 뚜벅뚜벅 걸어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도심의 지하 물류 터널에서는 수천 대의 로봇개들이 택배를 나르고 거실에서는 아틀라스의 후예들이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합니다.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 같으신가요? 하지만 아틀라스가 관절을 비틀며 일어섰을 때 이미 그 미래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더 좋은 차를 팔기 위해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동을 방해하는 모든 물리적 제약을 없애겠다는 거대한 야망이 깔려 있습니다. 모빌리티 오브 띵스, 즉 사물 이동의 시대. 모든 사물이 로봇의 힘을 빌려 자유롭게 움직이는 세상이 현대차가 꿈꾸는 종착지입니다. 100년 전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로 자동차 대중화를 이끌었듯 현대차는 이제 로봇 군단을 앞세워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송두리째 바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쇳물 냄새 가득했던 울산 공장의 열기는 이제 차가운 금속 심장을 가진 로봇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넘어 로봇 군단의 심장이 든 기업,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편리하고 경이로운 미래, 어쩌면 그 가장 앞자리에 현대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